안녕하십니까. 정리인내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6.5% 이상이거나 8시간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당뇨병 증상이 있고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포도당 투여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마지막 검사를 당부화 검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이 있을 때 반복하여 검사한 후에 확진을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의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의 발병은 30세 이전, 2형 당뇨병은 40세 이상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발병의 양상은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게 되고요. 2형 당뇨는 서서히 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3다 증상이 있지만 그거 없이 서서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1형 당뇨의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해서 췌장이 파괴되는 경우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2형 당뇨의 원인은 유전이라든가 또는 과음, 과식,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는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아예 췌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초기와 중기에는 어느 만큼 되다가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만은 1형 당뇨와 관계가 없고요. 2형 당뇨에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사용 약물은 1형 당뇨의 경우에는 무조건 인슐린 투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경구혈당 강화제와 함께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경구혈당 강화제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2형 당뇨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성인 당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운동의 부족 또는 무절제,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가장 큰 유전, 비만, 과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마 2형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흔히 많이 알려진 3다 증상이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음료수라든가 물을 많이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물을 먹으니까 이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많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밥을 먹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3다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체중 감소라든가 피로감, 식곤증, 이런 또 시야 흐림 이런 등등의 증상으로 당뇨병의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당,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죠. 두 번째는 저혈당. 고혈당 중에서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형 당뇨에서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서 이제 케톤이 많이 올라가면서 몸에 이제 산증이 생기면서 환자가 이제 복통이라든가 구토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재빨리 인슐린과 함께 이제 수액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2형 당뇨에서 주로 이제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 심하게는 6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몸에 이제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당이 또 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인슐린과 함께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이라는 것은 보통 혈당이 70mg/dL 아래로 떨어진 걸 저혈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심하면 혼수 상태도 오고 사망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2형 당뇨에서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어떤 그 증상이
확 변하지는 않지만 저혈당은 순식간에 몇 분 만에도 이렇게 의식을 잃거나 뭐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이 이제 급성이 아니라 만성합병증 중에는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눈, 망막증 올 수가 있고요. 신경, 팔다리가 저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콩팥, 투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뇌경색의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근경색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혈관으로 가는 이제 어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말초 동맥 협착이 당뇨 환자에서 잘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는 이제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의 관리, 두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 이상 지혈증 같은 콜레스테롤 같은 이상 지혈증의 관리, 그 다음에 혈압의 유지,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은 먼저 당화질소로는 얼마? 6.5% 아래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좀 나쁘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아래로 일단 최소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HDL은 높은 것이 좋죠. 이것은 50 이상 최소한.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이게 150 아래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은 어떤 그러한 이상 지질 혈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고되는 게 140에 85인데 글로벌 어떤 최근의 트렌드는 130에 80 아래로 낮추자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때로 당뇨 초기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당뇨의 어떤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또는 당뇨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식사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을 통해서 체중을 한 5에서 10% 감량하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한 60%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런 그 식사와 운동 관리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식사요법으로는 세 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는데, 먼저 골고루 드셔라. 편식하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고기라든가 야채, 채소, 과일도 이제 풍부하게 다양하게 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밥 거르지 말고 제때, 밥을 거르게 되면 혈당의 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배가 좀 부른 듯 하면 숟가락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배 그냥 부를 때까지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식사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중요한데요. 혈당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정상 혈당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근데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아침에 굶어버리고 점심에 많이 먹게 되면 저혈당과 고혈당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혈당의 그 조절에 크게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합병증이 더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뇨병 식사요법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시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4분의 1은 곡류, 쉽게 말하면 밥, 빵, 이런 거, 라면, 국수 이런 것이죠. 또 4분의 1은 어용류, 쉽게 말하면 밥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기, 생선, 두부를 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2는 채소로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곡류의 양만큼 이렇게 어용류라든가 두부를 드시라는 것이죠. 밥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곡류의 양만큼 육류를 먹어라. 많은 분들이 당지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당지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 100g당 혈당 상승률을 산출한 지수입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혈당이 높고 낮을수록 혈당이 낮습니다. 70 이상은 고당지수, 그리고 55 이하면 저당지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가급적이면 저당지수 식품을 드시는 게 좋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당지수의 대표적인 음식은 백미밥, 빵, 라면, 우동,
밀크 초콜릿, 도너츠,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죠. 저당식품들은 저당지수는 현미, 그다음에 우유, 채소나 과일, 고구마, 생선, 어패류, 육고기, 그다음에 두부라든가 해조류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니까 가급적이면 당뇨 환자분들은 고당지수 음식보다는 저당지수 음식을 드시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식사 못지않게 운동도 매우 중요하죠. 식사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체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약을 조금만 또는 인슐린 조금만 맞아도 혈당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체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시게 되면 유산소 운동, 수영이라든가 걷는 거, 조깅하는 거, 뭐 자전거 타는 거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엮기도 좋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스쿼팅 같은 것도 좋고요. 뭐 푸시업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연성 운동, 체조라든가 또는 뭐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됩니다. 어느 하나의 운동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운동은 가급적이면 식사하시고 1시간과 3시간 사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서 3시간째까지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셔야 이제 올라가 있는 혈당을 칼로리로 소모할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공복 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운동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운동 전에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무리한 운동 하시지 말 것,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 하시고 운동 전에 혈당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혈당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저혈당에 대비한 음식, 예를 들면 캔디라든가 초콜릿, 음료수를 좀 한번 구비하고 다니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운동하다가 저혈당에 빠져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뇨 환자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인식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하고요. 운동 전후에. 그 다음에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인슐린 만드신 분들이라면 인슐린 양을 조금 줄여서 맞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안한 신발 착용하는 것. 편안한 신발이 왜 중요하냐면 신발 꼭 맞는 거 하다가 보면 이제 물집이 생기고 염증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뭐 약을 먹어야 된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드물게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라든가 뭐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도 아주 사소한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는 얼마? 6.5% 아래. 그리고 공복 혈당으로는 180에서 130 사이. 그리고 식후 혈당으로는 180 미만이 권고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혈당 수준을 보시고 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식사라든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당의 측정 시간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 주로 이제 그 약 복용을 또는 인슐린 주사 전에 한번 얼마나 혈당이 이제 너무 또 떨어져 있으면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약을 좀 올릴 필요가 있죠.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공복 혈당을 재실 필요가 있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언제 재는 거냐면 첫 수저를 뜬 시점에서 2시간째, 즉 밥을 다 먹고 2시간이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2시간입니다.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혈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급성합병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합병증인데요. 경구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으로 치료받는 사람에서 혈당 수치가 얼마? 70 미만이거나 70 약간 넘었다 할지라도 저혈당 증상이 있다라면 그걸 바로 우리가 그 저혈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배고프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불안감, 손발 떨림, 피로감, 두통 등이 올 수가 있고 시력이 좀 이렇게 눈이 잘 시야가 안 보인다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뭐 졸리기도 하고 드물게 이제 혼수나 경련,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저혈당이 올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거는 빨리 혈당 체크를 하셔서 정말 내가 저혈당인가 아니면 저혈당에 뭐 비슷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오는 것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혈당이 오게 되면 바로 뭘 해야 되나요? 저혈당 식품,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사탕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들을 빨리 먹어서 혈당이 교정될 수 있도록 하고 초콜릿도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혈당을 재서 내가 저혈당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배운 거를 간단하게 한번 썸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6.5% 이상을 당뇨라고 말하죠, 보통. 그리고 당뇨병은 혈당도 올라가지만 조절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성합병증인 혈관합병증과 함께 저혈당, 고혈당이 올 수가 있고 만성합병증으로 눈이라든가 콩팥, 신경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식사 관리와 운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정기검진 검사를 하면서 어떤 지금 치료의 방법을 조금씩 교정할 필요도 있죠.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같이 해서 꾸준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어떤 병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발병이 많죠. 이러한 혈관 질환의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축산경화증. 답을 한번 볼까요? 네. 당뇨 환자의 혈관 질환은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 내의 축산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혈당의 관리 못지않게 이러한 축산경화증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혈당과 함께 이러한 혈관도 항상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이러한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서 축산경화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치료에서 만성질환만 치료하지 말고 가장 많이 동반되는 축산경화증도 같이 포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책을 제가 한번 저술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삶도 건강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